오늘 강의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장 기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5장 기법이라고 해봐야 많이 특이한 건 많이 없는데요. 내일 이어서 재차 이어서 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오늘은 AB 정도만 하겠습니다. 5장 기법에 대해서 AB 정도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나가지 마시고요. 어디 메모해 놓으신가 해서 하세요. 다른 사람 보면 이런 거 다 팔아먹는데요. 회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방송을 제가 한지 오래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급등적으로 방송을 한지 벌써 13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부분 이런 패턴이나 기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것 같으면 누구나 그죠? 어려운 것 같았으면 지금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경험을 가지고 지지선 체크를 잘 하시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탈성이 없는지 그지? 그런 걸 잘 체크하고 있다고 물량을 좀 확보해가는 그렇게 보셔도 되고 단타로 보실 것 같으면 들어갔다가 수급 없으면 빠져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5장에는 우리가 볼 때 5장이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라고 얘기했냐면 2시부터 시작입니다. 2시부터 장이 조금 행보 국면을 걸치거나 테마가 좀 많이 들어오거나 수급이 좀 많다 싶으면은 뭐 우리가 볼 때 상승세 흐름이라든가 개별 장세라든가 뭔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물 인터넷이라는 테마가 말고요. 뭐 시장에 뭐 줄기세포 테마가 타 있고 뭐 3D 테마가 타 있고 이것저것 테마가 많이 타인 상태에서 주가가 흘러갔을 경우 그랬을 경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1시 30분부터 강의 좀 5장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좀 빨리 잡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말고는 보통 우리는 5장이 2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뭐 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까 뭐 했어?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이 비리비리 그린 종목들은 굳이 뭐 오전장에 사든 뭐 오후에 사든 장중에 사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오전에 사든 장중에 사든 오후에 사든 상관이 없거든요. 뭐 비리비리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전환돼가지고 이평선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이 급등주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장에는 장중에 현금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가급적이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 5장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보면은 5장에는 뭐 하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 종목들 다음날 대부분 다 급등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종가 관리를 잘 해준 종목이 다음날 재료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 존보인저 같은 친구도 어제 종가 관리 잘해주고는 오전에 수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죠. 전자인증 같은 친구도 어제 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종가가 저가했어요. 효성 ATX도 오늘 상가를 갔지만 어제 종가가 저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사야지만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 치고는 좀 어렵고요. 어찌 됐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한국 그게 뭡니까 정보인증이라든가 세우테크라든가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먹었던 STI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항상 5장의 종가 관리를 잘 해주고 종목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언제 들어가냐 2시 넘어서 한다고 해요. 뭐 하시냐 장중에 지지선 체크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들 보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급등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종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종가 관리를 얼마만큼 제대로 해주느냐. 대한가학처럼 오늘 오전 상한가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종목도 결국 위급하고 빠졌던 부분은 단타 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자꾸 앉아갖고 스캘퍼를 치고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잦은 스캘퍼를 치고 빠져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한가학 같은 종목도 우리가 볼 때 사물 인터넷이라는 종목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잦은 공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권하고 빠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오히려 효성 ITX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말아버리죠. 어거지로. 이래 대장 종목의 역할이고 쫄다가 종목들은 잦은 유권하고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만큼 5장에는 종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느냐. 세우테크 같은 종목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 들어왔다가 만들어버리니까 종가 관리를 해준다고 해. 그 다음날 일을 가야지. 4,000원까지 치고 가야지. 어제 그래 얘기했거든. 1차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3,950원에서 3,980원. 치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치고 가야 된다고. 못 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쏟아지겠죠? 근데 결국은 치고 가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선때 매도 딱 치고, 나머지 부분 좀 더 들어가시든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죠? 아직 추세 흐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단타가 한번 꼬였으니 내일은 이 종목은 뭐 맘먹으면 여기까지 흔들어줘도 이상하진 않나 보죠. 그죠?
내일도 목요일 장세니까. 그렇지? 어찌됐든 우리가 봤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종가 관리 제대로 해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별표 5개 나오죠, 그죠? 별표 5개. 5개 나옵니다. 5장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예, 뭐니 해도 테마선 대장 종목의 공격주입니다. 테마선 대장 종목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테마선 대장 눌림목 1차일 때는 필이 들어갑니다. 테마선 대장 종목일 때. 되게 중요합니다. 테마선 대장 종목일 때 눌리 종목 거의 들어갑니다. 테마선 종목 중 대장주가 조정 없이 투매가 나온 경우는 급등주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적어놨어요. 별표 5개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테마가 타요. 장 마감하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테마가 탔습시다. 어떤 테마가 탔을 경우 어떤 테마가 탔을 경우 어떤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어떤 테마가 타는데 보자. 예를 들어 줄기세포 테마가 탔다 칩시다. 그럼 이 줄기세포 테마가 탔었을 경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개나 소나 전부 다 줄기세포 테마 타겠죠. 그죠? 그 종목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대장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 종목이 있을 거라. 그 종목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첫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종목은 어떻게든 관리를 해줘요. 어떻게든 관리를 해주거든요. 밑에 종목이 뭐 지지고 받고 하는 데 따라 어떤 종목 관리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 테마성 대전 종목을 5장이든 장주에는 사가지고 들고 가야 된다는 데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급등주의 패턴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벽상건설 지금 상패 됐죠? 이거 상패 됩니까? 내일까지인가? 벽상건설 상패 되는가요? 10일까지인가? 예. 결국 파산되네. 이 종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점상을 가다가 결국 어떻게 식으로 해버리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거든요. 점상 가다가 조정을 받는다고. 조정을 받아요. 이때 우리 다 추천을 드렸거든요. 10,000원 넘게 갑니다. 미친듯 15,000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의 상한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상한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온다고. 그지? 계속 갑니다. 또. 오버스럽게 가죠? 물론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지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종목 다 그래. 그 다음에 S넷. S넷 볼까요? 며칠 전에 공지 터져가죠? 들어왔잖아요? 조정입니다. 우리 요날 들어갔거든요? S넷 들어갔거든요? 요날 S넷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상가 나오죠? 5천까지 가져가라 했습니다. 5천 급등하고 난 뒤로부터 안 보죠. 모든 급등전 패턴이 마련입니다. 새우테크도 볼까요? 이제 들어왔죠? 1차입니다. 조정 받죠? 테마선 대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급 나옵니다. 중요한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모다정보통신 우리가 들어가서 1,500원대 딱 팔고 나왔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도 결국 어떻게 됐냐? 조정 받거든요. 갑니다. 잡아가야죠. 미꾸리 공략 들고 가야죠. 그래서 다음날 시세는 이렇게 나온 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시세는 안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다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게 급등주 종목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 키스트 같은 종목도 이제 끝물이죠. 같은 자리입니까? 아니죠. 이제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키스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조정을 받아주고 다시 갑니다. 그죠? 계획부터 계속 가죠. 그죠? 계속 가버립니다. 이런 걸로 봤었을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어놨지만 어떤 테마선 대전 종목이 첫 조정일 때는 무조건 베팅을 합니다. 물량을 실어버리세요. 물량을 실어버리라고. 확! 조정 1차 자리에. 왜냐면 이 종목이, 만약 이 대장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에 안 가는 있더라도 또 다른 부대장 종목이 갈 수는 있거든요. 부대장 종목이 뭐 예를 들어가 나도 주기세포에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이 전날에 대장질 했던 종목은 그 다음날에 부대장 역할을 하면서 2등으로 치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1등으로 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물인터넷 종목 잘 보셨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 뭐 S넷 가다가 갑자기 뭐 효성 ITS가 대장 역할을 하고 효성 ITS 조정받으니까 또 S넷 가고 링네터 가고 코콘 가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테마선 대장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공략하십시오. 첫 상한가 나오거나 첫 조정 받았을 때 투매가 나오는 경우는 급등주 역사상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 장담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주도주 종목이나 테마가 탔을 경우 잡주가 아닌 이상은 저가주 종목이나 잡주가 아닌 이상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죽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죽는 경우는 극히 없죠. 잡주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상가 찍죠, 그죠? 점상, 잠깐 점상, 뭐 점상 조정받다가 다음날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까? 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 뭐 이런 한가 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이런 거 뭐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본인은 이 종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잡주나 거래가 없거나 저가주라든가 이런 종목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테마가 딱 벗었을 때 보통 테마 종목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거의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모든 패턴이나 우리가 급등주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첫 조정이 나오기 나름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에머슨 퍼스픽 예전에 수급 많이 붙었던 에머슨 퍼스픽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만원 찍고 다니는데도 안 들어오지만 예전에 테마 탔을 때 보시면 쓰리상 가고 조정 받아주고 다시 가거든요. 맞죠? 쓰리상 받아주고 조정인데 조정이 이상해. 중에서 저는 가는데 다음날에 이런 공시가 흔들어준다고. 거의 물량 털기죠. 급등하잖아. 그제? 급등한다. 항상 얘기하면 급등률 상한가 패턴을 2번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유진노브 볼까요? 이제 바닥에 들어왔죠. 조정 받아주잖아요. 안 죽어. 종가관리 항상 잘해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오거든. 먹고 빠지죠. 우리가 2,800원에서 먹고 빠지라 했으니까. 2,900원에 2,900원 먹고 빠지라 했으니까. 그제? 그럼 모든 종목들은 어떤 식에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떤 테마성 종목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5장에 다 종가관리를 해준다고. 5장에. 그래 이게 나오는 경우 크게 없어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래되신 분들이나 우리 그 좋아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주식 하시는 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추파를 딱 던져버리면 이런 얘기가 공감되시는 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 주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추파를 던졌을 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급등주할 자격이 없어요. 추격 매수하거나 지금 현님들 보시면 지금 거래가 붙는 종목이고 그렇고 대한민국 종목 중에 만원대 이하 종목들은 제가 볼 때 다 세력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 거의 없다 봐요. 전부 다 어떤 재료, 어떤 뉴스 가지고 들어왔다 상가 찍어보고 만들어보고 가치주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가치 종목이나 뭐 실적 종목들은 보통 우리가 볼 때 뭐 2만원대 넘어가는 종목이거든. 15,000원 넘어가는 종목이라 대부분 다. 기관에 갖다 붙었다가 해먹고 치고 먹고 빠져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만원대 이하 종목은 다 세력이라고 보면 돼. 진짜 세력들. 그리고 뭐 보시면 만원대부터 뭐 2만원 사이는 세력이 되는 종목도 있고 기관이 되는 종목도 있고 2만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다 뭐 10종 8구는 다 기관성이 세력이고 그 다음에 5만원대 넘어가면 다 외국인들 세력이라. 주가 조작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기간이 좀 길어진다 얘기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성 대장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며칠 전에 지능형 로봇 관련 좀 수급을 받으면서 시대를 받았는데 다른 종목은 가지는 않잖아. 유일하게 뭐만 가요? 유진 로봇만 가거든. 이 종목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유진 로봇이라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에 공시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결국 죽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거리 터지면서 다른 동부 로봇이나 이런 것도 가는 거 있습니까? 잘 안 가죠. 이것도 결국 이거다가 빠져버리고 로봇 쪽에 갖다 붙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2시 넘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종목 잡지 말고요. 쓸데없는 종목 하지 말고 항상 그 테마 대장 종목들을 미리 사세요. 그지? 그리고 최상위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별 5개짜리죠.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아마 회원님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아마 돈을 버는 방법을 당장 배우실 거예요. 기법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테마의 대장 종목들은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나머지 종목 그 종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죠? 회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기준. 저 종목이 기준. 그 종목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 그 종목이 상가를 가면 밑에 좀 다 가. 사물 인터넷 테마도 처음에 탔을 때 어떻게 했어요? SDS 상가 가고 휴나이테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사물 인터넷이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한국 정자인증이라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 테마를 S넷하고 같이 만들어줬죠. 그러다 S넷이라는 종목이 조금 조정받을 때 한국 전자인증이 급등하고 그다음 전자인증이 금강고시 맞으니까 효동 ITS이 급등하면서 코콤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코콤이 올라가니까 다시 S넷이 급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이끌어가면서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끝났고, 왜냐 그건 저번 주 얘기고,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기존에 있는 테마 쪽에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폭탄 돌리기라고요.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 들고 있다가 뭐 새로운 종목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사셔야 수익이 최소 못해도 7% 정도는 7, 8%는 나온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STI 사물 인터넷 종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우리가 1도 동안 봤었을 때 1도 동안 계속 추천해줬어요. 다음날 가야 됩니다. 목표 금액은 11,150원에서 11,200원. 딱 반파동 계산해가지고 먹고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이 종목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결국에 11,150원, 11,200원에 고점 찍어주고 흘러내려버려요. 이 종목도 결국 5장에 종가관리 제대로 해주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종가관리가 절대적이다. 5장에는 아무 종목을 삼지 마시고 테마선 대장 종목들 위주로 무조건 첫 조정 봤을 때 공략이나 물량을 실어버려요. 아무 물량이 심리냐고 이런 종목에 물량을 실어버리면 확률은 거의 90%입니다. 90%. 다 먹는다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테마선 종목이 매일같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죠. 잘 안 나오잖아요. 테마 종목이. 뭐 매일같이 테마 타겠습니까? 한번 딱 테마 타버리면 그 종목 대장 종목 사가지고 들어가야죠. 그죠? 보시면 테마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림목 1차는 절대적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해주죠. 눌림목 1차는 절대적으로 잡아와라. 첫 조정일 때. 그래서 항상 얘기해주는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잡니 많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항상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첫 조정 잡을 때 많이 사시고 그러고 나서 종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많이 단타가 많이 꼬였고 지금 고점에서 많이 물량을 트니까 많이 털어버리니까 가급적이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죠. 이런 것도 모르시고 급등주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기법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강의 드렸지만 눌림목 2차. 이건 지금 눌림목 1차 강의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눌림목 1차. 또 지우겠습니다. 정신이 잘 나오니까. 자, 지금 배우는 건 앞전에 말드렸던 1번은 뭐라 했어요? 눌림목 1차. 눌림목 1차인데 어떻게 들어가라? 5장에 지지선 보고 베팅해라. 베팅을 하시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테마성 대장 종목들은 뭘 들어가라? 물량을 화끈하게 들어가시라고. 화끈하게. 언제? 첫 조정 받았을 때, 첫 조정을 받았을 때,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더 사지 말고, 첫 조정 받았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매수가까지 다 올라가요. 추격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법이 뭐냐면, 눌림목 2차죠. 눌림목 2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눌림목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이 눌림목 2차거든요. 급등주 패턴은 눌림을 2번 받습니다. 3번째는 안 와요. 3번 받으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리병 달고 가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 눌림목은 급등주는 저번에 앞전에도 강의해드렸지만 눌림을 한 번 받고 2번 받습니다. 그죠? 전날에 눌림 1차자에서 저점을 잡고 넘어왔었는데 당일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당일 10시 안에 시세 없으면 정리합니다. 당일 10시 안에 제일 좋은 종목은 몇 시에 나와야 돼? 10시 안에 나와야 돼. 오전장에 치고 와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중에 치고 하는 종목은 버리세요. 회원님들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신규회원님도 그렇고 애널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치고 오전에 급등하는 종목 많이 못 봤거든요.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치고 결국 오전에 미끄러져 버려요. 수급 좋은 종목은 오전장에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오전까지 장중에까지 유지를 해주다가 오전에 분명히 다시거나 아니면은 장중에 공시가 터져가지고 육근에 달다가 그대로 흘러내려버려요. 오전에. 그죠? 그러니까 오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러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수급 좀 들어왔다가 횡보물 걸쳤다가 다시 오전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정보인증 같은 종목도 오전에 수급 들어왔다가 장중에 들어온 척 했다가 소프트 포럼이 풀려버리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2, 3%권에서 그대로 흘러내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을 눌림목 1차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들어간 종목을 우리 눌림 2차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날 10시에 수급 없으면 리스크 관리하기 되게 좋겠죠. 그런데 장중에 지지선이 이탈이 없다면 2시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탈이라는 거는 전날에 저점을 기준히 설정하시거나 지지선을 선적과 설정하시거나 이렇게 드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 종가관리가 절대적이다.
2시부터 물량이 자꾸 들어와서 2시 30분 후에 추가 매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뭐죠? 네, 녹화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끝.